안녕하세요. 요키 패밀리의 요키입니다. 오늘은 체코 체스키 크로노프에 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체스키 크로노프에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한국인들이 갈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 3가지로 한번 추려봤고요. 영상 잘 보시고 혹시라도 여기 나중에 차후에 가게 되신다면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외 특정 국가에 가게 되면 반드시 인접 도시에 어떤 특정 포인트는 가야 된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에는 몽쉘 미셸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체코 프라하 같은 경우에 바로 오늘 소개시켜드릴 체스키 크로노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가는 방법에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어디까지나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렌트카를 이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집이 많거나 또는 가족 수가 좀 많거나 또는 1박 이상의 그 숙박을 하기 위해서 체스키 크로노프로 가신다면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스키 크로노프로 갈 때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렌트카를 이용할 때 가격도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업체들이 에이비스, 알라모, 허츠, 그리고 섹스트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각 업체들만의 장단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곳이 가장 렌트를 많이 하는 업체들 중에 하나고요. 이 회사들이 물론 다른 작은 회사들보다는 훨씬 좀 약간 가격대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곳의 업체 중에 선택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보험 문제겠죠? 보험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 문제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메이저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 여러분들 혹시 무슨 사고가 발생이 되시면 난감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메이저 렌트카 업체를 사용하시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렌트카를 활용을 하시면 여러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렌트카의 가장 큰 장점은, 예를 들어서 운전하고 가다가 내가 여기 너무 괜찮은데? 라고 하면 잠시 쉬었다가 정차해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풍경을 본다든지 이런 묘미가 있죠. 근데 렌트카를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좀 약간 주의사항을 몇 가지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 체스키 크로노프까지 가는 이 거리가 일반적인 이런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좁기도 하고 시골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처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유럽에서 운전하는 게 적응이 안 돼 있는 분들이라면 살짝 위험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좀 운전하는 묘미가 좀 다릅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현지에서 가장 많이 주는 내비게이션이 가민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가다가 보면 분명히 GPS인데 길이 끊어져가지고 안 나와요. 한참 있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조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동할 때 이런 주유비도 들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지에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커요. 주차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차 단수 굉장히 엄하게 합니다. 엄하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 배우도 배꼽이 더 커지는 문제도 생깁니다. 특히나 체스키 크로노프 안에는, 도시 안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 센터에 가서 예약을 하게 되면 1시간 주차를 할 수 있는, 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1시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데, 그것도 또 외곽에 있는 주차장에서 차를 대놓고 거기까지 걸어가서 또 1시간 주차 가능한 티켓을 퍼밋 티켓을 사서 그래서 또 와서 또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그건 조금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차를 운전을 하시다가 그 주차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파란색 선으로 꺼져 있는 주차 공간이 가끔씩 있는데 거기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거주지 우선 주차 구역인데 체코에서 이 거주지 쪽에 잘못 그 불법 주차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말 엄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파란색 주차 라인에는 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대가 거의 한 3시간 한 15분 정도 거리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가 되는데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속도를 그렇게 많이 내실 수는 없어요. 체코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가 속도 제한 키로수가 130km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도를 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도로 사정이 좀 안 좋다는 점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렌트카 이용하실 때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 최근에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시는 트렌드가 자동 운전면허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각 렌트카별로 물론 오토 자동차들이 많아요. 근데 관광객들이 몰리게 되면 오토 자동차들이 굉장히 빨리 매진이 됩니다. 왜냐면 대부분 그렇게 선호를 하니까요. 그러면 수동 매뉴얼 스틱을 쓰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자동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 임의적으로 수동 운전면허증이 있는 것처럼 해서 렌트를 하시면 사고도 사고겠지만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렌트를 하실 때 꼭 자동차가 있는지 자동으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 자동차가 있는지 탐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렌트카를 활용하실 때 꼭 준비하셔야 돼요. 안 가져가면 안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국제면허증 꼭 있어야 됩니다. 국제면허증 꼭 있어야 되고 이건 필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독일계 렌트카들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운전면허증도 같이 준비해 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권, 여권도 꼭 지참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여권을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이 여권도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방금 생각난 건데 신용카드도 마지막에 신용카드도 꼭 있으셔야 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렌트카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제 혹시 차가 분실되거나 하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놓은 번호로 차 대금을 완벽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카드 준비해 가셔야 된다는 이슈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째,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현지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저는 이 방법은 혼자 가시거나 한 분들이라면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선택을 하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면 아무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시까지 프라하 어디로 와라 라는 것만 잘 지키시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차를 타고 가서 가이드가 아주 친절하게 역사적 배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따로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또 가이드 투어가 또 시키는 대로 또 이렇게 따라서 가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뭐 티켓을 구매한다고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어떤 기회를 찾아 헤매기 위해서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번거로움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약간 처음 혼자 가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솔직히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가족이 좀 많으면 이게 비용이 조금 비쌉니다. 비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적 압박이 세기 때문에 저는 가족이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이 무덤 가이드 투어가 편한 건 있지만 여행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가시면 추천, 가족이 같이 가시면 비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체코 현지의 버스 회사인 레지오젯을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지오젯은 워낙 유럽 전역에서도 사실은 유명한 버스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국가별로 이동할 때도 이용을 하는 편이지만 실제로 체코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 이런 관광 도시들이 있어요. 거기에 가기 위해서도 레지오젯을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레지오젯 같은 경우에는 최대 장점은 인터넷으로 예약하실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영어로 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이렇게 예약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싸요.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냥 커플 2인 이상 커플로 가시는 경우라면 레지오젯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이 레지오젯 뭐 버스로 가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 3시간 30분 정도 운영이 되는데 솔직히 그냥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봐도 되고 그리고 안에 와이파이도 다 되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뭐 여러 가지 인터넷도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가실 수 있어요. 즐기면서 가실 수 있고 그리고 안에서 스페셜티로 코코아도 선물로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이런 렌트카나 또는 현지 가이드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율성을 좀 추구하고 싶고 좀 저렴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레지오젯 버스를 이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물론 있겠죠.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레지오젯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어디에 도착을 못하고 버스가 떠났다 그러면 새로 또 비용을 추가해서 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인터넷 예약이 좋긴 좋은데 만약에 내가 버스를 놓쳤을 때 다른 버스를 타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예약이 만석일 경우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단점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프라하에서는 사실은 타는 그 버스 타는 곳이 좀 정해져 있어요. 플로렌스라든지 이런 쪽이 정해져 있는데 그 체스키 크룸로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에 3군데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위치를 자세히 착각해서 엉뚱한 곳에 갔는데 버스 시간이 안 바뀌죠.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단점은 좀 있지만 그런 단점을 최고로 아우르더라도 가격적 메리트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레지오젯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꼭 프린트해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체스키 크롬로프에 가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제가 이 3가지에 대해서 굳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체스키 크롬로프에 가기 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지 또는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마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도 이런 체스키 크롬로프로 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영상을 찍어봤고요.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